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북하울, 지난주에 올렸던 요 영상 말고 3월 중순쯤에 올렸던 영상이죠. 이때 구매했었던 책들을 읽어보고 총정리까지는 아니고 이 중에서 인상 깊었던 책 4권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권 중에 4권이나 소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선방한 편이죠? 좋습니다. 먼저 이 책부터. 아무튼 싸이월드. 최근 싸이월드가 복구되고 저와 비슷한 시대를 공유하시는 분들은 잠시나마 과거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받았었죠. 이 사건 때문에 제가 한 달 전쯤에 싸이월드가 복구되기 전에 이 책을 다 읽고 리뷰를 짧게 정리했었던 내용들은 안타깝게도 다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싸이월드가 폐쇄된다는 이야기가 돌았을 때쯤에 감정을 정리합니다. 싸이월드가 폐쇄된다는 이야기에도 사람들은 아쉬워함과 동시에 예전 자료들을 백업하려는 시도는 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글거림과 수고로움이 원인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과거를 추억하기에는 우리들은 너무 바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느껴지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센치함이 이 책의 전반적인 색깔입니다. 아무튼 시리즈라고 해서 게다가 주제가 싸이월드라서 과거의 흑역사를 소환한다거나 80년대생만 공감할 수 있는 옛날 개그를 되새긴다던가 하는 이런 식으로 유쾌하고 익살스럽게 풀어내는 종류의 책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위트보다는 센치함이 주류를 이루었고 민망함과 오글거림보다는 그리움이 감정을 더 지배하는 편입니다. 이런 느낌의 책이고, 그렇다면 재미있게 읽었나? 제가 저자와 비슷한 나이여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 자체가 짧은 편이기도 하지만 몰입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한 호흡에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저자와 비슷한 나이대거나 싸이질에 나의 인생의 일부를 갈아 넣었다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추천할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아무튼 방콕, 아무튼 술에 이어서 아무튼 시리즈 3위에 랭크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 2권의 책입니다. 작년 2021년 결산 영상에서 좋았던 책, 재미있었던 책 랭크에 모두 다 뽑았었던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이 책과 표지의 분위기, 그리고 내용의 결도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던 2권의 책입니다. 선미슈퍼와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플롯은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특정 장소에서 손님이나 주변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민을 나누고 같이 성장해가는 플롯. 그런데 이 두 책은 너무나도 차이점이 많습니다. 선미슈퍼는 재미있게 읽었고 휴남동 서점은 그렇게 재미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선미슈퍼는 책이 좋았다는 느낌은 들지 못했고 휴남동 서점은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재미있는 책, 너무 좋았던 책. 먼저 이 책은 재미있어서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자체에는 공감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 시도까지 했었던 무기력한 주인공인데 갑자기 남의 일에 불같이 화를 내고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 행동이나 감정이 개연성도 별로 없고 너무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몰입이 깨지는 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재미있게 책장은 쭉쭉 넘어갑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 반면에 휴남동 서점은 정말 천천히 읽었습니다. 스토리보다는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듯한 전개를 보였는데 가끔은 이게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몰입은 어렵지 않은 편이었지만 그런데 뭔가 책장은 천천히 넘어갑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았고 여운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하지만 재밌게 쭉쭉 넘어가는 옴니버스 단편소설 스타일은 아니었죠. 이렇게 2권의 차이점은 명확하고 이 점 참고하셔서 책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편의점과 더 비슷한 쪽은 선미슈퍼고 좋은 책은 휴남동 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입니다. 조예은 작가의 스노볼 드라이브. 안전가옥 단편집 칵테일 러브 좀비를 통해서 조예은 작가를 처음 만났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완벽히 조예은 작가님에게 입덕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수가 아직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쉽지만 앞으로 신간이 나온다면 예약을 함에 있어서 주저함은 없겠다. 피부에 닿게 되면 발진이 일어나는, 녹지 않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때를 가리지 않고 내리는 이 재앙 같은 눈이 내린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성분은 실리카겔과 비슷해서 모든 수분을 쪽쪽 빨아들이고 앞서 말했듯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생깁니다. 과연 이 눈이 내린 원인은 무엇인지, 그 배후에 있는 음모 세력은 누구인지, 주인공은 이 이상 현상을 해결하고 지구를 구해낼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재난 극복 프로젝트행 어드벤처 장르 이런 걸 기대하시고 책을 시작하셨다면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이 서로 간의 연민을 느끼고 헤쳐가는 드라마 같은 종류의 내용입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역동적인 장면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최종 목적지가 단순히 재난 해결은 아닌 거죠.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느낌의 자유의지 뭐 그런 종류의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말에 대해서 한마디만 언급하자면 뭐랄까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애매한 결말이 아닐까 싶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100점짜리 엔딩이었습니다. 이번 북카울 때 압도적으로 가장 좋았던 책이었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책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듀나 작가는 SF 장르에서 과학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빛나는 작가이기 때문에 평소 매우 좋아하지만 이 책은 조금 많이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갈매기는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만약 이 책을 읽어보실 분이 계신다면 작품의 내용과 해설, 배경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바로 읽으시면 정말 재미없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